혹시 손등이나 얼굴에 갈색 반점 많으시죠? 무시무시한 이름 저승꽃이라고도 하고 검버섯이라고도 하고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하고 넘기시죠? 피부과 가서 레이저로 빼고 싶으시죠?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절대 안 없어진다고 하시니 그냥 방치하십니다. 사실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피부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싸운 흔적이자 때로는 건강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버섯을 그냥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부터 병원 치료, 그리고 집에서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민간요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온 피부과 의사 안용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걱정하시는 문제, 바로 검버섯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연령반 또는 솔로 LENTIGO라고 부릅니다. 태양, 즉 햇빛과 관련이 깊고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검버섯은 피부 표면에 평평하게 나타나는 갈색 또는 흑갈색 반점입니다. 크기는 좁쌀만 한 것부터 동전만 한 것까지 다양하고 대개 통증은 없습니다. 주로 얼굴, 손등, 팔, 목처럼 햇빛을 많이 받은 부위에 잘 생깁니다.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어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 콜라겐을 파괴하고 자외선 B는 피부 표면을 자극해 멜라닌 세포를 과활성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누적되면 멜라닌이 피부에 쌓이고 결국 갈색 반점이 됩니다. 여기에 노화가 겹치면 문제가 커집니다. 젊을 때는 멜라닌이 만들어져도 금방 분해되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국 색소가 피부에 오래 남아 검버섯이 생기는 거죠. 또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같은 햇빛을 받아도 어떤 분은 반점이 많고 어떤 분은 거의 없습니다. 피부색이 밝은 분일수록 검버섯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나 약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균형이 바뀌면서 피부 색소가 더 쉽게 쌓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검버섯은 자외선, 노화, 유전, 호르몬, 생활 습관이 모두 겹쳐서 나타나는 피부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버섯을 단순히 미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모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버섯은 대부분 양성이지만 드물게는 피부암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모양이 불규칙해지거나 경계가 흐려지고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색이 진해질 때는 반드시 피부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는 검버섯인 줄 알고 5년 넘게 방치하다가 검사를 해보니 피부암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가능성 때문에라도 그냥 두지 않고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색이 점점 진해지고 주변 피부와의 대비가 커집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제거가 어려워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검버섯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두면 점점 진해지고 드물게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버섯을 예방하고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외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합니다. 실내에만 있어도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꾸준히 바르는 게 좋습니다. 모자, 양산, 긴 옷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항산화 음식을 챙기세요.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녹차, 견과류 같은 음식은 세포 손상을 막고 멜라닌 생성을 줄여줍니다.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은 피부 재생에 특히 좋습니다. 셋째, 좋지 않은 습관은 줄이기입니다. 흡연은 피부 혈류를 떨어뜨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색소 침착을 악화시킵니다. 과도한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색소 침착을 악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자극을 줄이기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필링, 강한 스크럽, 자극적인 화장품은 오히려 색소를 더 짙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으십니다. 레몬즙 바르면 옅어진다더라. 식초를 바르면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고 어떤 방법은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알로에 젤입니다. 알로에는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가 있고 약한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순수 알로에 젤을 사용하거나 알로에 잎을 갈아 바르면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버섯을 직접 없애진 못해도 피부 회복과 자극 완화에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둘째,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에는 EGCG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녹차 티백을 진하게 우려낸 뒤 식혀서 면포에 적셔 검버섯 부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감초 추출물입니다. 감초에 들어있는 글라브리딘이라는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한방에서 오래 사용된 재료이고 실제로 많은 미백 화장품에도 들어 있습니다. 감초 따린 물을 화장솜에 묻혀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색소가 산화되는 과정을 억제해 피부톤을 밝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레몬즙을 그대로 바르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산도가 너무 강해서 피부가 화상처럼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중에서 안정화된 비타민 C 세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꿀과 요거트 팩입니다. 꿀은 항균 작용과 보습 효과가 있고 요거트 속 젖산은 약한 각질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둘을 섞어 팩처럼 발라주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전체적으로 톤이 맑아집니다.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10분 이내로 사용하는 게 적당합니다. 이 5가지는 비교적 안전하고 피부 자극이 적으면서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검버섯을 완전히 없애진 못하지만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요법 중에는 오히려 피부를 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식초 바르기.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피부를 화상처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검버섯이 옅어지기는커녕 흉터나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레몬즙 직접 바르기. 마찬가지로 자극이 너무 강해 피부염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가 진해지는 광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마늘이나 생강즙 바르기. 강한 성분이 피부에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민간요법 때문에 흉터가 생긴 환자를 종종 보았습니다. 민간요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피부 자극이 적은 알로에, 녹차, 감초, 비타민 C 세럼, 꿀과 요거트 팩 정도는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초, 레몬즙, 마늘처럼
강한 자극을 주는 방법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검버섯이 심하거나 생활 습관 관리로 한계가 있을 때는 병원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냉동 치료, 즉 액체 질소를 이용해 반점을 얼려 없애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흉터나 색소, 탈락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검버섯 색소에만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쏘아 퍼개하는 방식입니다. 스위치 레이저, 피코 레이저, IPL 등이 사용됩니다. 효과가 빠르고 정확하지만 비용이 높고 피부 타입에 따라 재발이나 색소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학적 박피입니다. 약한 산성 용액을 피부에 발라 각질층을 벗겨내고 새로운 피부가 재생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효과는 있지만 시술 후 관리가 필요하고 자극이 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소 도포제입니다. 하이드로키논, 트레티노인, 코직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를 꾸준히 바르면 서서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효과는 느리지만 부작용이 적고 일상적으로 관리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치료법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부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게 전문의와 상의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72세 여성분은 얼굴에 검버섯이 많아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몇 차례 받고 동시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쓰셨습니다. 3개월 만에 대부분의 반점이 옅어졌고 지금은 화장도 훨씬 가볍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한 68세 남성분은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냉동 치료를 받으셨는데 일부는 잘 없어졌지만 몇 군데는 색이 더 진해졌습니다. 추가로 연고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까지 병행하셔서 결국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레몬즙을 바르면 정말 검버섯이 없어지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알로에, 녹차, 감초처럼 피부에 부담이 적은 방법을 고려하시고 확실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의학적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버섯이 많으면 간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간 기능과 검버섯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번 치료하면 다시 안 생기나요?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치료가 아프지 않나요? 약간 따끔한 느낌은 있지만 대부분 마취 크림으로 충분히 조절됩니다. 영양제는 도움이 되나요? 일부 항산화 영양제는 보조 효과가 있지만 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오늘은 검버섯의 정체와 원인, 방치 시 문제, 생활습관 관리, 민간요법의 진실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병원 치료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나이의 표시가 아니라 햇빛과 생활 습관이 피부에 남긴 기록입니다. 방치하면 진해지고 드물게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피부과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요법은 올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피부에 부담이 없는 방법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극적인 방법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햇빛을 피하고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한 음식을 챙기는 그 습관이 앞으로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피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